네,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이고 지금 밤 11시 반에 트럼프가 되었을 때 어떠한 정책을 봐야 되고 어떠한 것들이 관련 섹터가 될지 이 부분을 미리 찍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트럼프가 아무래도 될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딕스빌 노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가 해리스와 여기서 3대 3의 동률을 이뤘습니다. 물론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소도시라서 크게 대선 쪽에 영향을 크게 이렇게 준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제가 여기를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과거 트럼프가 힐러리와 대결을 했을 때 힐러리가 이제 이 지역을 트럼프를 이기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붙었던 바이든은 여기서 몰표를 가져가면서 그 지역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그러고 대통령이 되었죠. 힐러리는 졌고요. 근데 어찌됐거나 여기는 결국 민주당의 표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민주당이 앞서는 곳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첫 투표에서 3대 3으로 비겼다는 거는 해리스가 바이든이 받던 투표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11월 5일인데 결과가 다 나오고 찍는 것보다는 미리 제 생각을 이렇게 찍어 놓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거고 또 미리 이런 투자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우리가 관련주로서 혹은 관련 섹터로서 어떠한 것을 좀 더 유심히 보면 좋을까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지원도 받고 있고 유럽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럽의 지금 자세는 알 필요 없고 우리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고 종전 테이블에 이 두 나라가 오게 해서 종전을 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인으로서 일단 백악관 가기 전이라도 무조건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빠르게 끝내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그리고 특히나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여기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방안,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종결을 시킬 예정이다라고 말을 해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종전이 되면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당연히 재건 섹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식으로 종전이 되든 어떠한 그 이야기가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투자의 섹터를 볼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가장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나올 테마로서는 아무래도 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 테마가 결국은 우크라이나 관련으로 트럼프의 첫 번째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SY 스틸텍이 그동안 이렇게 올랐던 모습이 나왔고 다른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죠. SY 스틸텍은 거의 처음에 주식이 상장했던 그 가격까지 넘고 다시 내려온 모습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지금의 재건 종목들의 자리는 대부분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온 정도라 매력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 빼고 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바로 재건 관련 종목들을 싹 정리를 해주셔서 재건 관련 테마를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트럼프가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불법 이민 그리고 관세. 불법 이민하고 관세를 연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국경에서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여기를 막아버리겠다. 이거부터 첫 번째 하겠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시키는데 멕시코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부터 해서 중앙아메리카 등등 이 넘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면 멕시코 나는 너네들도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게 지금 트럼프의 지금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중국 관세죠. 지금 트럼프는 중국에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것보다 더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을 말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트럼프는 이 중국, 멕시코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을 더 살리기 위한 미국 내 일자리와 미국의 경제를 더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좀 더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면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차량이 우회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를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것도 관세를 붙인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역시 관세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1기 집권할 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왔는데 그 효과 중에 하나가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을 하는 그런 광물 부분이 있었죠.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를 더 부과하려는 이유도 중국이 광물을 다 쥐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으로 가면서 차량부터 다 필요한 이 광물들을 다 중국에게 압도당하고 있다라는 점에 의해서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결국 광물을 쥐고 있는 중국이 미국 안에서의 무언가에 납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다 먹히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광물에 대해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을 봐야죠. 중국은 최근에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에 이어서 히토류를 10월 1일자로 모든 거의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하게끔 중국에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법의 시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언제든지 이 부분을 히토류에 대한 무기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의 수출이 거의 전 세계의 절반 이상 지금 가고 있고 특히나 중국 밑에 있는 지금 미얀마가 내전으로 인해서 히토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그 지배력은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 있는 히토류도 중국이 정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일단은 막힌 상태라면 더 중국에 대한 히토류의 지배력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광물에 대한 자원 무기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나오면은 물론 다른 반사 수혜들도 하나둘씩 나오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의 히토류를 보는 것이 좀 더 연관에 대해서 수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히토류 관련주들을 보면 또 이렇게 있고 마침 중국의 히토류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시간 11월 5일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아까 찍어놓은 거긴 한데 지금 이게 중국 히토류 관련주인데 이미 이 10월 달부터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때가 나라에서 자원 무기화를 시작한 때고 이 히토류 관련 종목뿐이 아니라 이 다른 히토류 관련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히토류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 무기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거나 좀 강력한 타이틀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중국의 히토류 관련주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어떤 걸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반사수혜에 대한 그쪽 섹터를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히토류. 그러니까 지금 중심으로 해서 히토류 중국이 무기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히토류가 가장 연관성이 관세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트럼프의 관세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관세가 다 부과가 될 예정이고 특히 트럼프가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반도체도 미국에서 다 생산을 하고 다 제조를 해야 그 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다 관세를 붙인다는 그러한 자세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좋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경제적인 부분을 배경 지식으로만 공부하고 세부적이게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관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우리는 중국의 히토류 관련주를 보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실제 시세가 이제 적용으로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비트코인 시세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흐름을 갈 것이냐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비트코인 관련 정책은 호재 정책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죠.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 이름으로 내세운 트럼프 토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 가족들도 이런 코인 사업을 하는 그런 아들들도 있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해서는 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같이 후보 단일화를 한 이제 케네디도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쪽의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당연히 미리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이제 많은데 어떠한 것을 정리하면 좋은가? 과거 이제 트럼프와 비트코인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일단은 뭐 비트코인 대장주를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 갤럭시 형제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트럼프랑 비트코인 연관해서 움직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픽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또 STO, 최근에 우리나라 테마로 올랐던 STO도 있는데, 일단은 이쪽도 같이 보긴 해야죠. 같이 보긴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기존 대장주와 트럼프와 같이 관련주로서 움직였던 이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먼저 1차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STO 쪽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비트코인 후속주들 순환매로 넘어갈지 이런 식으로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정리를 트럼프 정책에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은 기대감 일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실제 시세와 연동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원전이 있죠. 자, 원전에 대해서는 배경 지식을 살짝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거든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지어질 곳, 그리고 이게 기대가 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에너지들을 다 이제 어디선가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해리스와 똑같죠. 여기 지역의 천연가스, 셰일가스를 지금 하지 못하게끔 하는 법안을 시행을 앞두고 있고, 물론 여기가 환경평가가 통과되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기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트럼프는 반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셰일가스를 더 개발해야 된다. 미국은 에너지 강국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소형 원전 SMR을 지금 여러 군데 부지를 설정하고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이 데이터 센터를 다 에너지를 부과하려면 여러 가지 뭐 천연가스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SMR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트럼프는 SMR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론자고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원전 같은 경우도 더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센터랑도 미래에 대한 데이터 센터랑 연결이 돼 있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AI에 대해서도 좀 더 범위가 넓은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 SMR 원전에 대한 부각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트럼프 관련 지금 정책 테마로 원전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 이유는 또 나스닥의 SMR 종목, 소형 원전 종목들이 몇 개 올랐기 때문이죠. 그 오클로라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의 상승으로 해서 오른 것도 있지만, 트럼프의 정책적으로도 지금 여러 데이터 센터들 주변에 있고 여러 에너지 부족을 트럼프는 SMR로 타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원전 관련주를 한번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움직였던 대장주들이 이 세 개가 좀 대장주급으로 좀 움직였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좋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이외에도 원전주들이 있지만, 일단 이것만 캡처한 이유는 우리가 원전주를 픽할 때 최근 대장주를 당연히 먼저 픽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끼가 있거나 과거에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세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이 바로 원전 관련주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선거운동할 때 가장 이슈를 많이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인데,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이번에 트럼프의 내각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일론 머스크 관련주를 뭐로 볼 것인가? 당연히 미국 나스닥의 테슬라를 보는 게 맞는데, 테슬라는 워낙 무겁고, 특히 뭐 테슬라가 정치 테마주로서 막 변동성이 몇십 프로 왔다 가고 이건 사실 상상할 수는 없죠. 테슬라가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보다는 실제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자율주행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글을 보면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는 자율주행 로봇 사업 택시를 시작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민주당 쪽에서는 이 머스크의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더 강도 높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특히나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더욱더 지금 약간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좀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라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 머스크의 자율주행, 특히 로보택시에 대해서 승인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을 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은 제 생각으로는 로보택시에 대한 자율주행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민주당 표밭이 많은 곳이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많은 곳이고 근데 왜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노리느냐 이 두 곳이 인구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테스트로 시작을 하려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거는 1차적으로 트럼프한테 원하는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자율주행일 것이다. 자율주행에 대한 승인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조사 좀 많이 좀 줄여줘.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관련주는 자율주행이 될 수 있겠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율주행과 테슬라라는 그 키워드로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 최근에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 그리고 뭐 최근 상장주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자율주행하면은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이 트럼프 관련주가 된 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같은 경우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히토류 그다음 재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번씩 테마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자율주행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머스크가 됐을 경우 머스크가 원하는 건 자율주행이고 이거는 트럼프랑 공화당은 열려있다. 이러한 연관성 흐름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북한인데 사실 이 북한에 대해서는 그냥 트럼프 테마주라고 보면 됩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이번에 경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잘해줄 것이다.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라는 얘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원문들도 다 봤는데 거의 안 했고 그냥 나는 과거에 김정은이랑 햄버거도 먹으려고 했고 나는 과거에 김정은이랑 만나기도 했어. 뭐 지금 대통령 중에 만난 사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달인이고 협상을 굉장히 잘해. 이런 의미로 김정은에 대한 케이스를 집어넣지 김정은을 또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국경 근처에 미사일을 날라오면 그 나라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죠. 근데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지금 더 늘리고 있죠. 트럼프의 생각과 맞지 않는데 그리고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건 트럼프의 정책과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를 넣었냐면은 트럼프 테마주로서 대북 관련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대북 관련주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근데 이제 여기보다는 정책 섹터로 넘어가서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전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포함만 시키고 움직임은 뭐 좀 보다가 실제 정책은 대북보다는 여기 위에 여기가 실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여러 테마들을 되게 움직이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이거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의 그런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런 배경 지식은 제가 차차 하나둘 설명드리면 되고 트럼프가 됐을 때 당장 봐야 되는 바로 테마와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 이것을 정리해드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거고요. 한번 이 영상이 올라가는지 트럼프가 당선이 제 생각대로 당선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좋은 배경 지식이 있거나 좋은 전략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